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내용은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해설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요. 물론 이제 예비 수험생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미 수능을 봤지만 한 번 더 해볼까 싶어서 이제 좀 해설 강의를 여러 사람 걸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풀어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먼저 선생님은 선생님 수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 수능 때마다 그 수능 시험 날이 되면은 이제 시험지가 풀리는 그 시간부터 시간을 재놓고서,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장 안에 들어가서 막 긴장감 느끼면서 문제 푸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재놓고 풀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수능은 선생님이 느낌이 조금 어땠냐면요. 특출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특출나게 와 이게 뭐지? 이런 지문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와 시간 많이 뺏기겠다. 이런 지문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제 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친구들, 혹은 내가 예비 수험생이라서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시간이 이상하게 부족하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컷이랑 지금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컷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어. 조금 더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요. 선생님이 또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씩 끊어서 분야마다 갈 건데, 그 분야마다 가는 건 기준을 오답률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을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오답률은 공식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원에서 딱 이게 오답률입니다 라고 나온 건 아니고,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집계해서 이제 나온 오답률이라는 거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 탑5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첫 번째 14번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는요,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 사실은 내년도 수능부터 이제 엄매랑 화작 선택 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제 화작을 듣는 친구들, 화작을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반드시 듣고 넘어가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번. 어머, 이 친구도 문법이에요. 내가 딱 풀면서 11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낚이겠다. 그냥 낚이라고 넣어놓은 선지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답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였냐면요. 18번. 얘는 인문 지문이었어요.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문 지문도 해설 들어갈 거고요. 18번 문제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거는 37번. 얘는 기술 지문이었어요. 기술 지문. 사실은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든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든, 지금 문이과가 나눠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통합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 친구들 그런 성향에 상관없이 사실은 둘 다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8번입니다. 자, 얘는요, 법지문이었어요. 그렇단 이야기는 여기 수능에 출제된 모든 비문학 지문들이 오답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들은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끊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내가 맞췄지만 조금 다음번에 풀 때는, 혹은 내가 좀 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다 들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일단은 문법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사실은 오답률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11번부터 15번을 전부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전부 다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지문형 문법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선생님이 지문형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케이스는 한 80%에서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유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많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국어에 되게 일반적인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마치 비문학처럼 조금 해석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부분은 거의 약간 통사론에 가까운 조금 더 이제 두 번째 유형에 가까운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얘는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험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라는 걸 보는 순간 선생님이 얘기했죠. 첫 번째 케이스인지 두 번째 케이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판단을 해보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배운 거야 라는 게 판단이 들면 첫 번째 케이스,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우리 초면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언중의 인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중의 인식까지는 웬만하면 이 문법상에서 배우지를 않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일단은 이 지문은 뭐가 될 겁니까? 단어가 나오고요. 구성이 나오고 유래를 얘기해 주면서 어떤 시대상이 담기고 생활상이 담겼는지를 얘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건 단어 구성 방식까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 내용일 겁니다. 자, 갑시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원어기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원어기가 뭐지? 이것은 영어의 텔레폰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 멀 원자에 말 어자에다가 기계 할 때 그 기자예요. 그러니까 멀리 말을 보낸다가 되겠죠. 그래서 멀리 말을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반영한다? 첫 번째 뭐가 나왔었어요? 언중의 인식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원어기, 전화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언중의 인식, 언중의 단어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반영한 거다. 자,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젖매주. 와우, 이게 뭐죠? 소젖매주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정말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긴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젖매주는 알고 보니까 소의 젖으로 만든 매주예요. 치즈입니다. 치즈. 자,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매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했다. 치즈가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뭔가 매주처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딱히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유로 만들었으니 소젖이고, 그다음에 모양새를 보니까 이 덩어리가 졌으니까 매주고, 그래서 일상의 단어를 가지고서 새로운 말을 갖고 왔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단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빠르게 읽으면서 원어기나 전화기 같은 것들은 언중의 인식, 그 다음에 소젖매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상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 요렇게 조금 파악을 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네 이러고 읽으면 좀 기억이 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자. 한편 갈의 언해에 따르면 총각은 머리를 따 갈라서 틀어맴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총각이요, 지금처럼 미혼의 남성을 이르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뭐예요? 머리를 따서 갈라서 이제 틀어맨 거래. 그죠? 자, 근데 그러한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따가 틀어매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단어가 의미가 바뀐 겁니다. 그죠? 의미가 바뀐 거예요. 자,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의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행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케이스로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의미가 변화했고 행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자,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따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총각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남성을 이르는 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남성에 쓰일 수 있는 말이었다는 뜻이고, 그럼 남성들도 머리를 따서 올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거 관습을 짐작할 수도 있더라. 뭐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막 밑줄을 긋는 부분들
부분들 있잖아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내가 다시 와서 조금 확인을 하고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이게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런 지문형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를 잡아놓고 돌아올 곳을 세워놓은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적재적소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거나 조금 표시를 해놔야 돼요.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대찌개 맛있죠. 역시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그런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러면 단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의미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흔적을 담아낼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어떤 시대상을 담아내거나 혹은 언중의 인식을 파악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단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구성 방식. 바로 갑시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조를 파악해야 되지? 자, 한불자전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 산돌이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 이런 것들은 두길보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눈치 보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길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가 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밑줄 기억이 딱 눈에 띕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 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죠?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일단은 조건이 뭐가 나왔어요? 관형사와 명사 구성이어야 되고요. 관형사가 앞에 나와서 그 뒤에 있는 애를 꾸며주는 형태여야 돼요. 그죠? 자, 이것으로 분석된다. 그쵸? 두라는 수관형사가 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분석이 되더라. 자, 그래서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 이런 것들은 산돌이래요. 너 되게 귀엽지 않니? 산돌이에요. 되게 큰 호랑이. 그래서 같은 장소 1년에 한 번만 싹 지나가는 큰 호랑이래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목적어, 서술어 관계로 이어져 있는 애들이라 그러면은 산돌이는 뭡니까? 산을 돌아가다. 겠죠. 그죠? 그래서 산돌이 산을 돌다.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 요렇게 분석이 되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는 기역과 니은과 이제 일치하는 것 그런 단어들을 한번 뽑아보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기역과 니은을 섞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무슨 문제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도요. 자, 그래서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쓸데없는 부분에다가 밑줄 다 쫙쫙쫙 그어놓지 말고 일단은 뭐 하라고요? 마치 깃발 꽂듯이 중요한 부분에다가만 체크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기역과 니은처럼 표시가 있는 것들 있죠?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중에 탑5 중에 하나였던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예요. 모두 충족하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역이 뭐였어요, 얘들아? 기역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습니까? 니은은 목적어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진 자, 요렇게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해당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서 쓰라고 했어.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와, 이거 한두 개 정도 명확하게 알겠는데 헷갈리는 거 하나만 딱 나오고 그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선지에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 진짜 막 멘붕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 단어 파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뭡니까? 새해라는 관형사가 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새해에서 기억 확보. 자,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다겠죠. 그죠? 새해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다. 그래서 요거 목적어, 요거 서술어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니은도 확보하는 거. 일단은 새해 맞이. 오케이. 얘는 맞는 애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말 없이 갑시다. 두말 없이. 자, 두 플러스 말이겠죠. 그러면은 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거는
관형사예요. 그 다음에 말, 명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가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오, 기억 확보. 자, 그러면은 두말이 없다였겠죠. 그죠? 두말을 없는 게 아니에요. 없긴 없는데 뭐가 없어? 두말하지 않는다. 아, 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두말 없이 같은 경우에는 자, 두말 주어 없이 서술어. 요런 관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 얘들아,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낚였어요. 숨은 그림 찾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숨은 플러스 그림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많이 헷갈렸어요. 숨은, 얘는 관형사가 아니야. 원형이 뭐예요? 숨다잖아. 그죠? 그럼 이건 동사입니다. 다만 은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관형어가 된 거죠. 관형어처럼 쓰인 겁니다. 뭐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때문에. 그래서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인해서 관형어가 된 것뿐이지 원래 관형사가 아니라 얘는 정체가 뭡니까? 동사예요. 동사. 숨다라는 동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 동사가 아니라 관형사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형어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 확보부터 틀렸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을 찾다이기 때문에 니은은 확보를 했지만 기억을 확보를 못했어.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몫하다. 자, 볼게요. 요거 뭐예요? 관형사, 목, 명사입니다. 수식하고 있는 관계 맞습니다. 기억을 확보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한 몫을 하는 거겠지. 한 몫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대상이 됩니다. 한 몫을 하다. 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되고요. 하다는 뭐가 돼요?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니은까지 확보.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요렇게 두 가지가 오면 됩니다. 새해맞이와 한몫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숨은 그림 찾기에서 정말 많이 낚였죠. 1번 선지랑 아마 헷갈렸을 가능성. 1번 선지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두말 없이도 마찬가지. 주어 서술어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지금 보시면요. 단어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할 수 있을 지경이 되려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헷갈릴 때 실전에서는 확실한 것들은 눈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거야. 그리고 좀 불확실한 것들은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머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얘를 조금 정당화시키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헷갈리는 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좀 편한 파트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선 손을 쓰셔야 돼요. 실전에서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답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써서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2번이에요. 여기는 11번부터 11번부터 12번까지 딸려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어요. 아까 마치 소전 매주 마냥 매주를 사용했죠. 그죠? 일상의 단어를 사용했네. 자, 그 다음에 변사는 무성영화. 얘들아, 무성영화가 모르겠어. 선생님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나왔었던 걸 거예요. 진짜 옛날 거. 그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 영화에 소리가 없어. 그래서 뒤에 변사가 이런 장면은 지금 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내가 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졌다.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야?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세미는요. 원래 그 풀 이름이요. 풀 이름. 근데 우리 수세미 뭘로 써요? 그릇 빡빡 닦을 때 쓰는 걸로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그럼 수세미라는 풀도 있고 요런 그릇, 도구. 그릇다는 도구라는 의미도 추가가 된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혁대의 순화어로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죽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말 가지고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언중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반. 양반은 원래 뭐였어? 조선시대 사대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이 양반이? 라고 하는 그런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사용이 되더라. 진짜로 아이고 당신 사대부구만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선지로.
입술 연지는 소전 매주처럼 일상의 단어, 어떤 거? 일상의 단어, 연지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서 립스틱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마치 매주라는 애를 통해서 이런 치즈를 표현한 것처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사. 뭐라고요? 지금은 없는 직업입니다. 변사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영화 볼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쫓겨나겠죠. 자, 무성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때 당시엔 무성영화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맞아요. 기존의 의미 풀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 그릇 닦는 도구예요. 자, 그런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어머 얘들아, 총각은 뭐에서 뭐로 바뀐 겁니다. 변화한 거예요. 총각은 의미가 있다가 거기서 또 더해져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머리 따은 거에서 행위에서 그러한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년의 미혼 남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라서 총각과 유사하겠다가 틀렸어요. 이 앞에까진 맞아요. 여기까진 맞는데 총각과 유사하다가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실전에서는 수셈이 이 앞에까진 맞는데 뒤에서 틀렸네. 총각 X 치시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틀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밑줄 X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근거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찍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앞뒤에다가 왔다 갔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부분에다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는 선지 하나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는 선지 4개가 전부 다 그 선지 내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한번 마저 해보자. 가죽띠는 재료,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 여기에다가 초점을 뒀다. 그래서 인식이 반영됐을 때 얘는 서로 다른 인식이다. 마치 원어기, 전화기처럼.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양반은 원래 신분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로 쓰인 거겠지. 그래서 시대상을 볼 수 있더라.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관습을 볼 수 있더라. 이런 것들 시대 흔적을 담고 있겠다. 요거는 굳이 쓸 필요도 없이 너무 명확하게 맞는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십니까? A부터 E는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건데, 얘는 거의 다 이제 활용 파트예요. 단어의 활용 파트. 그래서 얘는 보면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말이지, 11번부터 13번까지가 단어 파트다? 의문이 안 나왔어, 이번에. 그건 조금 놀라워요. 그죠? 단어 파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 딱 이제 실전에 나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A부터 E까지 먼저 옆에다가 분석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맞추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죠? 눈으로 보고 담가, 걸러서 간, 하였던 저 오케이. 그 다음에 딱 보면 헷갈린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를 줄여주려면 왔다 갔다를 줄여야 시간이 줄 거 아닙니까? 줄여주려면 한 번에 확실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일단은 담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담거가 아니라 담가인 이유는 담그다. 그 다음에 아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탈락해야 돼요? 으탈락. 얘는 으탈락. 요렇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으탈락인 것만 쓰면 됩니다. 내가 으탈락까지 쓰기도 귀찮아. 그럼 으만 써놔. 그게 포인트라고. 써놔야 돼, 얘들아. 써놔야 돼. 여러분들의 머리에 속지 않으려면 손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실전에서도. 자, 그 다음에 걸어서가 아니라 걸러서요. 그러면은 거르다 에다가 어서가 들어간 거잖아. 이건 뭐예요? 르불 규칙. 그래서 르불 규칙이니까 리을 들어가서 걸러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르불 규칙. 그럼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얘는 으 써놓고 얘는 르 써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갈은 마늘, 간 마늘이 된 것은 갈다가 원형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리을이 탈락돼요. 그죠? 리을 탈락. 자, 그 다음에 하했더니 아니라 하였더니야.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원형 보셔야 되겠죠. 하얗다에다가 앗던 들어간 거겠지. 그치? 물론 아 플러스 던이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요렇게 했을 때 얘는 뭡니까? 히읗불규칙이에요. 히읗불규칙.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졌다였겠죠.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시옷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뭐예요? 시옷불규칙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A부터 E까지 일단 해설은 해드렸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에다가 B에다가 르, C에다가 리을, D에다가 히읗, 그다음에 E에다가 시옷만 써놔도 충분히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고 헷갈리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답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용언하려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예쁘어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의가 떨어져 나갔어요. 얘 으탈락 맞죠?